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남 원기둥입니다. 시장이 공포스럽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3.5% 급락을 하면서 2614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분봉을 보시면 장 초반부터 장 마감 때까지 계속 밀어버리면서 종가가 저가가 종가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마감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작년에 6월 25일 고점 이후에 무려 지금 마이너스 21%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21%예요. 보통 지수가 이렇게 마이너스 20% 빠진 21% 빠지면 개별 종목들은 있잖아요. 거의 마이너스 40% 전후는 빠졌다고 봐야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럴 거예요. 시장 상황이 지금도 워낙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 또 급락을 했죠. 3.73%나 급락을 했죠. 하면서 지금 오늘 849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닥도 보시면 작년 8월 6일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0%. 최근에 미친 듯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아마 내일 주가에 또 반대 매매가 또 엄청 나오겠죠. 네. 자, 지금 시장의 핵심은 키는 누구예요? 외국인이요, 외국인. 자, 외국인들은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용이든 스탁론이든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작사를 내버리고 다시 지수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은 항상 중간중간마다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써서 수익을 빨리 내고 싶다. 이러다가 오히려 반대로 손실이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은 절대 주식 투자는 빚내서 하지 마시고 여윳돈만 가지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안 좋은 이유는 그거죠. 미국에 지금 FOMC가 끝났습니다. FOMC. 자, FOMC 이제 핵심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이제 테이퍼링이 끝나고 조기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했죠. 근데 이게 금리 인상이 3월에 할지 결정된 건 없지만 아마도 3월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금리 인상을 하긴 하는데 지금 몇 번 할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3월 달에 지금 0.25%가 아니라 0.5%를 올릴 수도 있다고 하죠. 네, 그렇지만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양적 긴축이죠. 긴축. 네?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시장에 내다 파는 이 양적 긴축은 금리 인상 이후에 진행할 것이다. 이게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게 터지면서 미국 증시도 선물도 강세였고 장 초반에 강세였는데 또 밀리면서 끝나버렸습니다. 네. 시장 상황이 참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근데 이제 FOMC 회의는 끝났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거친 거죠. 네. 시장이 이렇게 지금 최근에 올해 1월달 내내 이렇게 급락을 했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네. 시장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급락 이후에 반등할 때 보면 항상 그때가 좋은 기회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 봐요. 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실적 장세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실적 장세. 코로나 이후에는 유동성 장세 해가지고 그냥 돈의 힘으로 모든 종목들이 막 올라갔습니다. 제약바이오니, 수소차니, 뭐니 다 올라갔어요. 풍력이니, 이런 거 다 올라갔죠. 하지만 앞으로는 이 유동성 장세가 끝났고 지금 작년부터 지금 실적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급락 이후에 안정을 찾고 반등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주도주로 강하게 올라갈 것입니다. 지수는 제가 볼 때 지수는 별로 못 갈 것 같아요. 하지만 주도주는 강하게 갈 수 있다는 거. 과거에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LG 에너지 솔루션이 드디어 상장을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큰 이슈냐면요. 왜 크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상장하면서 곧바로 어디까지 갔냐?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삼성전자에 의해서 시총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118조. 어마어마하죠? 지금, 원래 전통적으로 강자였던 SK 하이닉스를 한 방에 지금 무너뜨리고 지금 시총 2위에 올라왔습니다. 엄청나죠? 자, 이게 왜 대단하냐면, 연기금이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수급을 한번 보시면요. 자, 기관들이 오늘 577만 주를 사고, 외국인과 개인은 280만 주, 그다음 270만 주 정도 팔았어요. 근데 기관 중에서 연기금이 400만 주 넘게 샀습니다. 400만 주. 400만 주면 뭐냐면, 지금 현재 50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계산하면 여기다가 2조를 쏟아부은 겁니다. 2조. 미친 듯이 쏟아부었죠. 자, 연기금이 2조를 쏟아부었죠. 근데 오늘 연기금이 매수한 금액을 보면 1조 2천억입니다. 그러면 8천억. 8천억을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한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이 8천억을 매수하기 위해서 그냥 연기금이 있는 가진 종목들을 그냥 갖다 내다 팔았습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돈이 쏠리면서 나머지 종목들이 엄청나게 지금 팔아대면서 지금 급락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외국인도 지금 1조 7천억이나 팔아버렸죠. 이러다 보니까 수급이 엄청나게 꼬이면서 코스피가 지금 코스피가 오늘 무려 3.5%나 급락을 해버렸고요. 코스닥도 보시면 코스닥도 오늘 3.73% 미친듯이 빠졌는데 코스닥도 오늘 외국인이 미친듯이 밀어버렸습니다. 1646. 그리고 연기금 보세요. 연기금 지금 4일 연속 팔고 있죠. 여기에 제가 봤을 때는 반대매매라는 게 보통은 시초가에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담보 부족으로 나오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이제 찾아보다 보면 장중에도 반대매매가 나오고 있답니다. 담보 부족으로 해서 아마 이런 매물들이 지금 쌓이면서 지금 외국인도 팔긴 팔았지만 지금 시장이 좀 급락이 나온 거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내일도 시초가에 반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이렇게 막판에 이제 클라이막스로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 보면 이제 거의 이제 바닥 근처가 단기 바닥 근처에 저는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리고 지금 미국 선물도 한번 보시면 미국 선물이 지금 다우는 지금 0.5% 상승 중이고 S&P 500은 지금 0.75%, 그 다음에 나스닥도 지금 0.97%. 오늘 좀 미국 시장이 좀 선물이 괜찮고, 그 다음에 빅스 공포지수도 지금 4.9%, 5% 정도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이 지금 장 초반에 미국 시장 좀 괜찮아 보이겠죠. 그리고 유럽도 보면 독일이 지금 2.4%나 급등을 하고 있고, 나머지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세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모습이라고 하면 좀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겠죠. 예.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 사진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그러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투의 난이도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면 그냥 평탄한 길을 계속 가다가 결국에는 그 지점에 꼴이 날 수 있다 라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장투의 난이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장투를 할 때 겪게 되는 난이도를 보면 가다가 움푹 파인 곳을 만나고 또 여기 낭떠러지를 또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엄청난 깊은 바다를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눈이나 비 같은 이런 안 좋은 그런 기상 요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만나고 나서 이런 목표 지점에 꼴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는 제가 봤을 때는 곳곳이 지뢰밭입니다. 지뢰밭. 상당히 어려워요. 이 장기 투자를 한다는 게 보통 마인드 가지고 잘 안 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하나인 워렌 버핏 아시죠? 워렌 버핏. 네. 워렌 버핏이 지금 단타로 지금 이렇게 큰 부자가 됐습니까? 단타 아니죠. 워렌 버핏도 제가 알기로는 젊었을 때는 단타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워렌 버핏도 투자를 해보니까 단타는 내 영역이 아니다.
결국에는 장기 투자가 내 영역이라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이런 곳곳에 지뢰밭 있는 것들, 이런 고통들을 다 겪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골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고통들을 이겨내고 골인을 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적이 우상향하는 종목을 사셔야 돼요. 매출도 우상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우상향. 이렇게 꾸준하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을 사고 이렇게 버티셔야지,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을 사시고 장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요. 그래서 장기 투자라는 게 정말 힘듭니다. 이번에 또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저도 몇 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지금 같은 급락 상황을 많이 경험을 했죠. 경험을 했는데 막상 이런 급락 상황이 닥치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합니다. 계좌를 보기가 무섭고. 근데 이제 지나고 나보면 이렇게 급락을 할 때는 그냥 HTS를 덮고 안 봐버리면 됩니다. 안 봐버리고 몇 개월, 한두 달 후에 또 종목을, 계좌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 어렵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고성장하고 고실적이 나오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가지고 계신다면 그런 종목들이 시장이 안정을 찾고 반등을 할 때 가장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험난한 지뢰밭을 견뎌내고 이런 목표 지점에 꼭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자, 어제 정부에서 이제 디지털 뉴딜이라는 정책이 또 발표가 됐죠. 무려 9조입니다, 9조. 엄청난 금액을 올해 예산에 투입을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핵심은 메타버스, AI, 디지털 트윈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지금 첨단 IT 기술을 한국 사회와 경제 전반에 적용하는 국가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다. 자, 이 디지털 전환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는 거죠. 결국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데이터, 네트워크, AI 생태계에 지금 5조 9천억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비대면 산업 확대에 5천억, 메타버스 등의 소연결 신산업에 8천억, 그 다음에 사회 간접 자본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에 1조 8천억. 이 중에서 눈에 띄는 점은 뭐냐면, 올해 예산 편성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8천억.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계속 메타버스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쪽 시장에 엄청나게 투자가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 빅테크 기업들이 몸집을 키우고 있죠. 네, 그러면서 뭐냐면 제2의 성장 동력은 게임 산업이다라고 해서 지금 이쪽 산업을 엄청나게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이 빅테크 기업이 게임 회사 블리자드를 인수하기 위해서 무려 82조를 베팅했습니다. 그것도 현금으로. IT 업계에서 역대 최고 금액으로 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이 남아 돌아서 82조를 투자해가지고 이 블리자드를 샀겠습니까? 미래 성장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샀겠죠. 자, 이거를 왜 이렇게 샀냐? 면 게임 산업 자체가 다양한 기술과 유기적으로 융합이 가능한 탈색조의 매력을 지닌 콘텐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MS CEO, 아델라 CEO도 뭐라 했냐면, 이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의 핵심 역할, 블리자드를 인수한 이유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자, 그리고 보시면 이 게임 산업은 메타버스뿐만이 아니라 NFT, 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든가 AI 인공지능, 5G,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 등 4차 산업을 주도하는 이 IT 기술하고 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82조를 베팅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들을 잘 관찰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기사에 여러분들의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시장이 어려우니까 그냥 포기하자가 아니라 시장이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시장이 반등을 할 때 어떤 산업군들, 어떤 종목들이 빠르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급락 이후에 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 어떤 종목이 빠르게 반등할까라는 부분인데요. 자, 경기 민감주들 한번 실적을 볼게요. 자, 포스코입니다. 철강 대표주죠. 포스코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9조 2천억으로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엄청나게 돈을 벌었죠. 그래서 작년에 주가가 좀 괜찮았어요. 작년 상반기에. 하지만 올해 예상 실적 영업이익을 보세요. 9조 2천억이 8조로 떨어집니다. 영업이익이 완전 둔화가 되죠. 그리고 내년에도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이 변화가 없어요. 거의 성장을 못한다니까요, 영업이익이. 이런데 주가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리고 화학 쪽에 롯데케미칼 볼게요,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도 작년에 1조 7천억이라는 엄청난 이익을 냈습니다, 영업이익을. 근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영업이익 둔화되죠? 둔화. 그리고 내년에도 1조 7천억인데 거의 변화가 없어요, 영업이익.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실적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HMM 작년에 엄청나게 올랐던 주식이죠. HMM이 작년에 7조, 영업이익이 7조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 터졌을 때 9,800억이었으니까 2020년 대비해서 지금 영업이익이 무려 7배나 급증했죠. 그래서 작년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하지만 올해 내년이 중요하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보세요. 7조 4천억. 별로 성장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근데 내년에는 또 어떨까요? 내년에 지금 예상 영업이익이 3조 6천억입니다. 영업이익이 반토막이에요. 반토막. 이런 주식이 경기 민감주라고 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런 종목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경기 민감주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빠르게 올라가겠냐?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카카오 게임즈. 작년에 영업이익이 1258억이었습니다. 자,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3,528억입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몇 배입니까? 2.5배 이상 급증입니다. 그렇죠? 영업이익이 2.5배 이상 급증이에요.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되신가? 3,500억이 또 4,000억까지 또 성장을 합니다. 자, 이때는 영업이익이 10% 성장하죠.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잖아요. 근데 주가는 많이 빠졌잖아요. 시장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포기해야 됩니까? 돈 있으면 더 사야 됩니까? 자, 그리고 펄어비스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370억이었습니다. 자, 이때는 뭐 일회성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서 좀 말로 안 잤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펄어비스가 한 1,500억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해요. 1,500억대. 하지만 올해 보세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3,500억. 자, 몇 배요? 2배 이상 급증합니다. 2배 이상. 그리고 내년에 영업이익은 지금 5천억대. 여기도 지금 영업이익이 급증합니다. 근데 주가는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시장이 빠지니까 같이 빠졌습니다. 이런 종목도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 돈 있으면 더 사야 됩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투스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거의 600억 정도였어요. 근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300억. 영업이익이 2배 이상 급증하죠. 자, 그리고 내년에 예상 영업이익도 한 1,600억대.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합니다. 성장합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아까 보였던 경기 민감주들이 반등할 때 올라갈 것 같습니까? 자, 이거 실적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은 금리 인상 때문에 성장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실적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장주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 성장주들이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온다고 하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경기 민감주들 좀 덜 빠진다고 해서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땐 성장주들 거의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기 투자는 곳곳이 지뢰밭이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실적이 고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시고 그냥 돌아보시면 돼요.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계속 가지고 가시면 결국에는 중장기 투자라면 결국에는 우상향 돼 있습니다. 우상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시고요. 지금 시장이 급락했을 때 너무 고통스럽긴 하지만 저도 고통스럽습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 이렇게 방송하는 거 참 어렵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냥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이렇게 급락 이후에 시장은 다시 이 또한 지나갔다. 그리고 시장은 반등할 때 역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종목들이 주가가 강했다. 주도주로. 이런 모습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